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5월 10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합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오는 26일에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도 우파 법조계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한변협회장 10여 명이 반대 성명을 냈고 특정 재판, 그것도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 전합의 판결에 이 잘잘못을 좌파 성향 일반 법관들이 따지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런 주제로 열린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판사, 그것도 대법원장이 포함된 전합의 압도적 판결을 놓고 일반 판사들이 시비를 가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재판 독립 침해이자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확히 8년 전에 일부 좌파 판사들이 주도했던 법관대표회의가 정치권과 손잡고 민주당 세력 말하는 거예요. 대법원을 뒤흔들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른바 양승태 사태 때와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7년 3월에 법원행정처가 좌파 성향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막으려고 했었다는 이른바 의혹, 또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재판 거래를 했다, 상고법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재판 거래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다는 의혹, 이걸 걸고 넘어지면서 당시에 인권법 소속이었던 이탄희, 이수진, 김형연 등의 판사가 주도했던 초유의 사법 반란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 명은 나중에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배지를 달았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법률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아주 잘 나갔죠. 그로부터 석 달 뒤가 됩니다. 2017년 6월에 이 8년 만에 소집된 법관대표회의는 의혹들을 조사할 권한을 달라면서 양승태 대법원을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이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가세했고 법원노조는 양 대법원장의 사퇴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고발까지 하는 등 거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2017년 9월에 취임한 대법원장 김명수는 좌파들의 짬짬이 요구를 이 대부분 수용했고 문재인은 검찰 수사 착수를 지시하는 등 그야말로 사태는 일사천리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오는 26일에 사법연수원에서 열릴 법관대표회의에는 크게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판결이 정치적인 중립과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렸는가 하는 것하고 민주당의 이 대법원장과 법관 탄핵 시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가인데요. 이 방점은 첫 번째 안건에 찍혀 있습니다. 이 회의는 전체 판사들이 다 주도한 게 아니에요. 개최 자체를 일부 좌파 판사들이 주도했습니다. 운동권 출신인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법관대표회의에서 조희연 대법원장의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한 법관 대표가 소집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되지요. 개최도 아주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법관대표 126명이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를 했는데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 이게 이제 숫자가 안 모이니까 9일 오전 10시로 투표 기한을 늦췄습니다. 그런데도 정족수인 5분의 1 이상 26명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겨우겨우 26명을 채워서 개최가 결정났습니다. 특히 70여 명의 법관 대표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에 반대를 강력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도 지적해야 균형이 맞지 않느냐,
당연한 주장을 또 했고, 그래서 좌파 판사들이 부랴부랴 두 번째 안건을 마지못해 추가한 것입니다. 안건 결정은 출석한 법관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출석이 과반이 안 돼도 그 중에 과반이 찬성하면 이게 채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좌파 판사들이 주도하니까 우파 중도 성향 법안들이 많이 가지 않으면 이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문제가 이재명 민주당의 거센 협공 그리고 또 압박입니다. 좌파 판사들이 안에서 세력을 키우고 이재명 민주당이 밖에서 쪼아대는 협공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걸 아기 새가 안에서 쪼고 어미 새가 껍질을 밖에서 쫀다는 뜻의 이 줄탁 동기라는 고사성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소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는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말도 안 되죠,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집권도 하기 전에 몰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경태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오면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8일에 발의하려다가 이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보류했던 조희대 특검법, 이건 철회한 게 아니라 발의 시점을 보며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원래 속셈이 그런 거겠죠. 한마디로 스탠바이가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밀어붙일 준비가 됐다고 민주당의 의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은 인권법 연구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기자들을 상대하는 이 공보 간사란 이 판사도 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또 이번 회의 소집을 주도한 김주옥, 앞서 말씀드렸죠,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좌파 운동권입니다. 법관 대표회의의 역대 회장들도 좌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던 정재호 부장판사 기억나시죠? 그 정재호의 절친,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서울대 경영학과, 사법연수원 다 동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민주당 의원 최기상이고 이재명의 법률 그 마름이죠. 딱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최기상도 의장을 지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 이때부터 공식 협의체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정을 해준 이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을 인정해준 그 법관 대표회의는 그때는 지도부 13명 가운데 7명이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자, 이 인권법 연구회가 어떤 조직인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법관 대표회의는 그런 자들에 의해 휘둘려온 회의인 것입니다. 자, 우파 시민들과 양심 있는 중도 우파 법관들이, 그 대표들이 좀 참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지켜보고 성토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대법원장 한 분을 대선도 하기 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